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화약고 일하는 지금, 트럼프 군사력 사용 원치 않아, 이란 보복 공격에 비트코인 고공행진, 중국에서 일어난 원인불명 폐렴, 국내 첫 의심 환자,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란 현지 잠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먼저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한 한인회 송은희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하는 새벽 시간이죠? 예, 지금 현재 새벽 3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네, 뭐 어두운 밤에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아닙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이란에 우리 교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예, 현재 우리 교민들 숫자가 2019년 전년도 상반기에 미국 제재가 굉장히 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란에서는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주재원들과 사업가들이 떠나서 지금 현재 300명이 채 못 되는 인원들이 이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교민분들의 안전인데 안전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란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는 사실 큰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한국 분들의 많은 주목과 시선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라크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살짝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자, 이란 현지 상황을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이제 사흘에 걸쳐서 이란 전역 주요 도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침통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시신이 테헤란에 와서 추모 행사를 가졌을 때 정말 저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주변에 이란 사람들은 89년도 이맘 후메이니 사망 시에도 이 정도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분 장례식도 어제 새벽에 겨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여서 압사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그 후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몇천 명의 인원만 모여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만 들어도 이 솔레이마니에 대한 이란의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란 정부가 이 미국 정부를 향한 어떤 분노가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지에서도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식을 전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거센 솔레이마니에 대한 뉴스로 계속해서 내보내지고 있고요. 이란의 현재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 허메네이부터 최대 복수를 하겠다 등 장례식에 테헤란에서 추모하는 현장에서는 그의 딸이 미국을 자식으로 둔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의 시신을 볼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아주 수준 높은 보복의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벽인 거죠. 어제 새벽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다고 하면서 긴장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었고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미국 사상자가 없다라는 그런 소식에 조금들 안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7시 30분 이란 시간으로 트럼프 연설을 듣고 전쟁이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뭐 지금 이란 시민들도 이제 미국을 향한 뭐 적대감,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하나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사실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란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12월 휘발유 가격 실질적으로 200%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생 관련 시위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이 이란 정부를 옹호하고 이란 정부의 어떤 것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결속이 돼서 이번 트럼프의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이란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이란 한인의 송은희 회장과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장 스튜디오에는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란 현지에서 계신 이 교민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란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굉장히 강성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야말로 온 국민이 존경하는 순교자 영웅으로 만든 건 사실이고요. 예. 사실 이 장군이 작년 11월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 시위대에 무력 유혈 진압을 이렇게 앞에서 네, 그러니까 주도한, 주도한 예.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라크 내 반이란 시위대를 또 무력 유혈 진압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인데 굉장히 강성인 굉장히 인물이군요. 강성입니다. 그리고 이란 주변에 있는 시아파 다수 국가들의 민병대를 굉장히 육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비합리적인 제거 작전으로 시아파 전체 인구의 무슨 순교자로 그렇죠. 다시 부상한 네, 듯한. 입지가 완전 달라진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란이 그 첫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선택한 배경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정말 이란이 확전을 원치 않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출구 작전을 썼구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수뇌부나 지도부는 시민들이 저렇게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영웅으로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딸도 복수를 해달라라고 그렇죠. 네. 했으니까 복수는 해야 되거든요. 네. 보복은. 하지만 보복을 하고 나서 다시 재보복이 오면은 그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가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란 수뇌부의 체면은 살려주되 하지만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그 정도만큼만 보복을 하고 네. 이제 출구로 나와서 다른 또 단계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보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의 외무장관도 트위터에서 한 말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미사일 공격은 유엔 훈장에 기초한 자위권 발동이다. 네. 절대 확전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굉장히 자주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이란도 치밀하게 계획하에 네네. 그 확전을 원치 않는 선에서의 어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 보복 공격의 다음 표적으로는 미국 본토와 또 두바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표적을 꼽았는데 네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확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포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정말 고령인데도 그 노구를 이끌고 관제 센터에 와서 이 버튼 누르는 걸 같이 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비례적으로 똑같이 보복을 해주겠다. 즉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이거에 대해서 너희 쪽이 다시 우리를 보복을 한다면 그땐 본토와 이스라엘, UAE, 사우디다. 조건부를 달은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선 이 맞대응은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하이파, 텔아비브, 두바이는 이제는 어쩌면 좀 더 지루한 국지전 소규모 양상의 국지전 단계로 들어갈 들어갈 수도 있다. 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재미난 외신이 하나 지금 떴는데요. 네. 예. 혁명 수비대가 공격하기 1시간 전에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네. 총리 측 사람은 미국의 사전에 이 얘기를 알렸다는 해줬다. 거군요. 그래서 충분히 대피할 시간을 아. 주었다.
그래서 15벌이 갔는데 12벌만 떨어지는데 보면은 기지나 미군들이 아주 뭐 결집돼 있는 장소는 피했다. 그리고 3시 반에 갔거든요. 예. 네네. 이게 그 솔레이마니가 그 죽은 시간하고 똑같이 대응적 작전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 미국의 여론들이 지금 하고 또 증시가 확 도는 거는 네. 이것은 이란이 미국에게 출구를 제공했다.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확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도 좋아지고 유가는요. 어저께 5% 올랐잖아요. 맞아요. 오늘 일시적으로 5% 올랐다가 떨어져. 네, 떨어지더라고요. 변동폭이 10%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최고가 네.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로 급히 찾아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어제 이란에서 나온 소식들이 많았던 게 그 뭐 우크라이나로 가는 여객기가 추락을 하는가 하면 네. 또 그 지진이 이란 나기도 핵발전소 했죠. 네. 부근에서 지진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지진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핵실험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자연 지진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연 지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쪽에서 정말 핵 개발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을 때 얻을 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뭐 5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핵 합의 이행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란 이제 협상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유럽을 향해서 너희라도 우리 원유 다시 사고 너희가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핵 합의로 돌아오게끔 해라라는 경고성을 보인 것이라 아직도 이란은 IAEA 사찰을 받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NPT 체제 하에 있습니다. 네. 지진이 난 건 참 사실 좀 공교롭다. 오비락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 이란에 정도로 지진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원래 자주. 예, 원래 예. 자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해석이 나왔던 네네.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이란 다 확전은 자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짜여진 계획 하에 모든 게 움직여졌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어쨌든 모양새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렇죠. 모습으로 어쨌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국내 청중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양국 간에는 확전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중동을 떠나겠다라고 했고 이란도 제발 중동을 떠나라 미국아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제는 국내 정치 게임인 것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통해서 다시 핵 합의를 이제 복귀하거나 할 계획이지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랑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뭔가 협상이나 타협을 할 제스처는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성명을 아침에 네네.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이드라인은 다 준 것 같아요. 핵무기 절대 보유하면서는 안 된다. 네네.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즉각 다시 조치하겠다. 이란 정권의 행보 변화를 꼭 보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핵무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열어줄 건 열어주고 닫을 건 닫고 닫을 건 이렇게. 닫고 예. 그리고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정치로 다들 이제 돌아가는 모습인데 뭐 주변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요. 푸틴이 시리아에 갔어요. 네. 지금 시리아는 이란이 거기다 군사기지를 지금 뭐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의혹이 있는 데인데 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에 대한 미군의 중동 패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단순히 복잡하군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닌 너무나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양 센터장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중동의 긴장감은 아직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벌였다고 하니까 예. 처음에는 저는 좀 생뚱맞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잖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네. 증시가 계속 떨어졌고 유가도 오르는 그런 어제는 증상을 그랬죠. 보여줬잖아요. 예. 보통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금입니다. 금.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는 디지털 시대의 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유동성이 워낙 커요. 예컨대 뭐 환율 같은 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 돈이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유하고 있을 때 본인의 자산이 많은 부분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금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사 모으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대체 자산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이건 평가받는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안정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갑자기 늘어서 연초만 해도 거의 14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라고 그래서 예. 암호화된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 안에 있죠. 안에서 있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받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비트코인에 갑자기 투자를 확산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정규 자본시장,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유동성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동 사태가 조금 더 국제전으로 장기화되면은 그렇죠.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뭐 글로벌 저금리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금리란 자체가 자산 또는 채권이 그런 가격들이 사실 고평가돼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비트코인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뭐 한 15%인데 변동률이지만 비트코인은 50%에서 100% 정도 그렇죠. 변동률이니까 예. 안전하지 않은데 요새 수요가 늘은 나라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홍콩 공통점이 있죠. 네. 정세가 불안한 나라에서 국가 간 이동이 무지무지하게 자유로운 비트코인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2020년이 무슨 해냐면요.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법정화폐로 쓰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지금 동력을 갖고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최진봉 교수가 얘기했듯이 예. 금 올라가는 이 시세 차트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뭐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금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유행 중인 원인 불명의 폐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국적인데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고 두 분이 아마 여행을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우한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독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고요. 예. 경기도 지역에 두 군데 병원을 거쳐서 마지막 이제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폐렴 네.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렇죠. 폐렴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8개 관련된 조사를 했어요. 예. 어제까지 조사 나온 걸 보면 메리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메리스는 아니지만 우한 지역을 갔다 왔고 뭔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폐렴 증상이 있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지금 이번에 격리돼서 입원된 상태고요. 마지막 8가지를 더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사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는 아직 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빠르면 오늘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일주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면 사스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것 같고 중국은 지금 그 부분에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이제 갔다 오신 분이 만약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라도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지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메르스는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예. 나왔고 사스는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국내에서 지금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이게 조금 더 감염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갔다 오신 분 근데 그 뭐 이 발생지라 그러는 환안 생산물 수산물 시장은 안 가셨다고 지금 네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요. 12월 31일 날 27명이 오늘 현재 163명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많고요. 우리나라하고 인천하고 우한하고가 직항이 있어요. 네. 하루에 아, 8편이 직항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평균 200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에 이것들을 방지하는데 실패하면 진짜 우리가 메르스, 사스의 그런 또 아픈 것들을 지금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메르스는 아니고 네. 사스인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스마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8개 정도를 더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8개는 독감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폐렴과 연관성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 관련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메리스 조사가 들어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네. 나머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8개를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스 관련된 조사도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지금 원인을 알 수 안 없는 밝히잖아요. 폐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메리스나 사스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라고 하면 또 다른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다른 형태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지 아니면 감염의 세균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사스가 아니라고 하면 일정 부분 좀 안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마 감염 당국이나 보건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예. WHO와 함께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를 많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증상이 계속 정말 모든 조사를 했는데도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 폐렴이라고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봉 교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